나그네 옷을 벗긴 건 센 태풍도 아니었고 따스한 햇빛도 아니었고 현재 부동산이었어. 지금 현재 부동산이었어. 안녕하세요. 서울에 몇 개 남지 않은 육교에서 오늘 마실의 첫 영상 인사드립니다. 혹시 드림하우스 있어요? 내 드림하우스는 자다가도 물어보면은 줄줄줄 나올 정도로 아주 명확해요. 서울에 위치한 32평 방 3, 화 둘로 3베이 남향 두 자릿수의 층수인 아파트. 난 명확해. 근데 문제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제가 서울에 살면서 내가 관찰을 많이 해봤는데 나는 내 노후를 성신여대역, 한성대역 그 사이 주변에서 살고 싶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24년도 말에 여행을 떠날 때 그 당시에 대선을 치른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행을 끝나고 돌아왔는데 웬걸 대통령이 바뀌어 있고 그 대통령이 우후죽순 부동산 관련된 법을 막 만들고 있는데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세상이 된 거예요. 와, 새로운 정책들 보면 LTV 40%로 확 줄였죠. 그 다음에 다중주택자한테 과세율 확 높인다고 하고 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래도 못 먹는 감 찔러나 봅시다. 왔어요. 서울 아파트 임장. 빠밤. 임장을 갈 동네는 제가 노후를 보내고 싶은 동네 성북구 종로구고 시작점은 성신여대 입구 4번 출구 시작합니다. 스톱워치로 시작 누르면서 역세권 얼마나 걸리는지 걸어가 볼게요. 우선은 제가 가려고 하는 아파트 이름이 도남 한신 한진 아파트예요. 여기가 7억, 8억대가 가장 저렴한 매물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3월 16일자 네이버 부동산 보니까 7억 4천 하나 나와 있네요. 저층이야. 근데 7억 4천이 가장 저렴한 거다. 네이버 길 찾기에서는 11분 딱 걸린다고 나와 있거든요. 과연 11분 걸릴지. 아 그래, 이 한신 한진 아파트 특징이 언덕이에요. 보이지? 도남 한신 한진 아파트는 4,509세대고 98년도에 지어진 28년 차 된 아파트고 가장 저렴한 매물이 7억 4천. 이게 공급으로 얘기할게요. 공급 81제곱미터, 평수를 따지면은 24평. 언덕이야, 언덕. 저 성신여대 큰 길에서 한 골목만 들어왔을 뿐인데 엄청 조용하고요. 한신 플러스 아파트, 여기 딱 아파트 동 보이는 가장 가까운 데까지 왔는데 5분 59초, 딱 6분 정도, 6분 걸리네. 괜찮네. 자, 근데 언덕이야. 아이고야. 꽤 연식이 있는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여기서 유모차나 자전거 타고 다닐 일만 아니면 걸을 만한 언덕이에요. 출퇴근할 때 괜찮은 언덕이야. 오, 여기 막 도서관도 있어. 이런 거 잘 해놨다. 어머나, 이거 많이 분해가 되어 있다. 한신 한진 아파트, 이 아파트 대지만 해도 꽤 넓어요. 그래서 가장 지하철역이랑 가까운 곳이 6분이고 아마 제일 먼 곳은 한 2배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주변에 지도를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다 있고 큰 마트 있고 인프라는 다 구축이 되어 있고, 나는 소문에 의해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니, 소문에
들으면은 언덕이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했는데 언덕이 있긴 한데 어마어마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7억 4천만 있다면? 이렇게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괜찮은 아파트예요. 이런 아파트 공용시설에 낙서 안 되어 있고 쓰레기 없는 것 보면은 괜찮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기 봐봐, 딱 써있네. 우리 아파트의 가치는 스스로가 지키고 만듭니다. 한진 아파트. 내가 좋아하는 게시물, 부동산 게시물인데 확실히 네이버 부동산만큼 정보가 많진 않지만 봐봐, 별이 있어. 추천 초급매. 너무 좋지. 제 날라간 홍콩 여행 영상 중에서 부동산 이 게시물을 보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내가 그래도 살만한 게 뭐가 있을까 봤는데 가장 저렴한 2억대 매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잉? 2억? 매물? 뭐야? 봤더니 주차장 한 켠. 홍콩은 2억이 있으면 주차장 한 켠에 내 주차 공간 마련할 수 있더라고. 거기나 여기나. 두 번째 임장 온 곳은 창신역 2번 출구. 자, 시작합니다. 시작. 2번 출구부터 공인중개사가 엄청 많고, 가면서 창신 쌍용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1단지랑 2단지가 있어요. 1단지는 585세대 92년도에 만들어졌고 34년차 아파트고 가장 저렴한 게 7억대 매물인데 딱 7억 매물 2층이에요. 근데 창신 쌍용 2단지는 919세대 93년도에 완공됐고 33년차 아파트로 가장 저렴한 아파트가 7억으로 10층. 그래서 우리는 2단지 한번 가봅시다. 창신 쌍용도 어마어마한 언덕이라고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높아. 높은데 창신 쌍용 1단지 아파트 1단지 2분 20초? 30초? 만에 다 왔어요. 여기랑 굉장히 가깝네. 좋아. 그럼 나는 계속 올라가 볼게요. 2단지를 향해서. 눈에는 보이네. 아무래도 언덕이다 보니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좋은데. 엘리베이터가 딱 열려서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5분 5초? 나쁘지 않은데. 아파트 단지 내로 딱 들어오니까 조용하죠. 제가 눈으로 쓱 보니까 장단점이 확실히 보여요. 우선 장점은 이 분리수거가 요일이 없어. 매일매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집이 깔끔하게 유지가 될 수 있고, 단점은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갖고 있고 차로 출퇴근을 하는데 퇴근 시간이 좀 늦었다 그러면은 주차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주차가 이렇게 되어 있어. 따로 아파트 엘리베이터랑 연결되지도 않았고 밖에 있어. 아하. 이야, 이런 구조는 제가 처음 보는데, 앞에 이 아파트를 보면 얘가 남향일 거예요. 그럼 얘가 서향인데 여기 1층이 너무 1층이야. 대놓고 1층. 이야, 이거 어떡하려고 하지? 여기는 안 만들었네, 요 층수를. 이야. 이 창신 쌍용 2단지는 몇 동 몇 호에 따라서 동과 동 사이 거리가 굉장히 차이 나요.
얘를 보면은 앞동이랑 차이가 꽤 있거든요. 근데 얘를 보면은 가까워. 요거 들어올 때 잘 보고 들어와야겠네. 이게 그 구축 아파트의 형태인 복도식 아파트. 겉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집이 샤시를 바꿨는지 아니면 기존에 그대로인지가 딱 보이네. 이 집을 볼 때는 샤시를 봐야 돼요. 바닥, 장판 아니야, 샤시야. 샤시가 비싸. 그리고 아까 언덕을 올라오면서 봤는데 이 창신동 쌍용 아파트가 주위에 인프라가 없어요. 마트도 못 봤고 병원도 없고 없어. 여기 아파트 상가인데 인테리어, 분식집, 이거는 뭐 하는 거지? CU 편의점 하나 있고 주위에 뭐가 없네. 뭐 하려면은 한 10분, 15분은 걸어 나가야겠네. 인프라가 없어. 그래도 여기가 종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사대부 양반이 살던 그 종로구고 주위에 초중고등학교 학교는 빵빵해. 그러면 이 언덕까지 올라오는 버스가 있나? 마침 여기 오네. 종로 03번. 이렇게 종로 03번 마을버스를 보면 대학로 가고 종로 5가 가고 동대문역, 동묘역, 핫플레이스는 다 가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신기한 건 이 아파트를 자세히 보면은 몇몇 층은 복도에 이렇게 창문이 대져 있고 나머지는 아닌 층도 있어. 이게 층별로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말고를 결정했나? 신기하네. 이 위치가 너무 좋아. 내려가면은 해화역, 뭐 동묘, 동대문 다 가니까 위치상으로는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야. 이거 언덕이라서 그렇지.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되게 관리가 잘 돼 있는 걸로 느껴져요. 페인트도 잘 되어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사이사이 단지 내 관리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높은 데 위치해 있어요, 여기가. 이 동네가 재개발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재개발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많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낙산 성곽길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니까 쉽게는 못 건들 거야. 서울에 7억짜리 아파트 살려고 하면 대출을 최대한 당긴다 하더라도 4억 5천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동산 수수료도 내고 세금도 내고 하니까. 근데 4억 5천 있으세요? 난 없는데. 그래서 준비했다. 서울에 위치한 5억짜리 아파트. 이 5억짜리 아파트는 정릉역 2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가봅시다. 타이머 시작. 얼마나 걸릴까? 지금 보러 가고 있는 아파트는 중앙 하이츠빌 2단지이고요. 745세대 2005년에 완공됐고 21년차 아파트로 제일 작은 평수가 공급 63제곱미터 19평인데 고층의 남향이 5억이야. 이거 5억? 19평? 가봐야 할 것 같아. 중앙 하이츠빌 정문까지 정확히 4분 23초 요만큼 걸렸고 비교적 평지에 위치해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작동을 안 하네? 올라가 봅시다. 평지 얘기 하자마자 언덕이 나오고 여기는 딱 지하주차장이 잘 되어 있네요. 이 주차장 바로 위에 있는 이곳이 207동. 아파트 단지 내려오니까 조용하죠. 나는 이 바로 옆에 내부순환로가 있어서 시끄러울 줄 알았거든요. 꽤나 조용하고 단지 이렇게 둘러봐도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딱 보여요. 좋네.
현재 시간 오후 4시 반인데도 햇빛 쫙 들어오는 거 보이죠? 지금 저한테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요 작은 평수 요 라인에도 햇빛이 쫙 보이고, 보면은 막고 있는 높은 건물이 없어요. 얘가 제일 높아. 그래서 일조량은 뭐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 평수가 공급 19평이면 전용 13평. 5억이야. 아, 평수를 박수 쳐야 돼. 가격을 박수 쳐야 돼. 관리하시는 분께 여쭤보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분리수거 한대요. 그리고 이 근처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어. 이 정릉은 조금만 가면 정릉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먹을 거는 말도 꺼내면 입 아프고, 주위 보니까 학원이랑 병원 같은 것도 눈에 잘 보이거든요. 13평. 난 모르겠다. 5억에 13평. 서울 정릉역이야. 정릉역이 이게 그 경전철이라서 메인 지하철로 가려면 어쨌든 최소 한 번은 환승을 해야 돼. 근데 서울에 5억이야. 저기 고양이가 앉아서 식빵 굽고 있어요. 저기 밥이랑 물통도 있는 것 같네.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평균값이 13억, 12억대라고 하던데, 오늘 제가 본 아파트 제일 작은 평수들이 그 평균에도 안 가잖아. 가까이 안 가잖아. 야, 내가 타워필리스에 살고 싶대, 롯데타워에 살고 싶대. 그냥 소소한 소시민으로서 살고 싶은 건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내 명의로 된 서울의 집 장만을 할 수가 있을까? 이번 생에? 뭐 49대 때? 오늘 같이 살펴본 아파트에서 조금만 더 조건을 좋게 하면은 바로 10억대 이상이 돼버려요. 조금만 더 평수를 좋게 간다거나 아니면 역 근처 혹은 평지로 간다면 그냥 10억, 11억, 12억은 그냥 돼버리더라고요. 난 진짜 모르겠어. 나 진짜 모르겠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2026년 3월 16일 이 성북구, 종로구 이 근방의 아파트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오늘도 신명나게 안녕.